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6.25인데요. 네. 미국에서 바이러스 다시 증가한다는 경계감은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었죠. 그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한 방에 시장에 다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방아쇠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런 데서 신규 환자가 최고치 갱신하는 이런 가운데서 뉴욕주, 뉴저지, 코네티컷 이 세 개 주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 그러니까 일반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 상대로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이런 조치, 이게 방아쇠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EU가 경제 재가동 과정에서 국경 폐쇄한 거 이거 해제를 하는데도 미국 쪽 그 여행객들을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여전히 이제 봉쇄한다는 것도 이것도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다시 펴지면 이렇게 경제 회복에 지연되면은 어떨 것인가? 이거 이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71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72% 내렸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80포인트, 마이너스 2.59% 내렸습니다. 나스닥도 222포인트, 2.19%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 다 하락했죠. 10년물이 0.679%입니다. 달러 지수는 올랐겠죠. 97.2로 올랐고요. 원달러 1206원으로 내렸고 원엔도 11.26으로 내렸고 위안은 7.078로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되면은 기름 소비 회복도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유가는 5 내지 6%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37.9불, 브렌트 40.2불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기준금리 0.25 동결이고요. 태국도 0.5%로 동결했습니다. 태국 5월 수출 마이너스 22.5%, 수입 마이너스 34.4%이고요. 말레이시아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2.9%입니다. 독일 6월 기업 체감지수 86.2로 올랐고요. 미국 30년 모기지금리 3.3%, 이전과 동일한데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마이너스 8.7%입니다. 지난주에 좀 크게 상승했었는데 상승한 것 이상으로 감소했습니다. 브라질 바이러스 급증, 이거는 5월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6월에 한창 최고치 갱신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브라질 5월 외국인 직접 투자 25억 불 넘었습니다. 4월에 2억 불이었죠. 그래서 예상치 16억 불 이거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한 그런 숫자인데 과연 계속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지금 주목됩니다. 브라질 지금 세계 두 번째 아닙니까? 며칠 전에 100만 명 돌파했었죠. 그래서 브라질 바이러스 사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투자 6월에도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에서 먼저 이거 바이러스 사태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존스 홉킨스 바이러스 자료실이 제공하는 이 글로벌 현황 그래프 보면 말이죠. 이게 5월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급증하는 국가는 미국, 멕시코, 인도 이 3개국입니다. 어제 기준이죠. 브라질, 페루, 칠레, 러시아 등은 꺾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 바이러스 핫스팟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미국의 바이러스 증가 이게 정말로 미국 사회 내에 지역 사회 내에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진단 수가 급증한 때문인지 여기 이제 논쟁이 있는데 며칠 전에 펜스 부통령도 미국의 진단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 일단 외견상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O가 반박하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논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논쟁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No test, no confirm. 이 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죠. 지난 1월 말, 2월 이때 제가 엄청 사용했었는데 또 the more test, the more confirmed. 그러니까 진단 없으면 신규 환자 발표되는 거 없을 테고요. 진단을 더 많이 할수록 발표되는 신규 환자 수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그 바이러스가 좀 그 수그러들기를 우리는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바이러스가 감소한다면은 진단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신규 환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위에 있는 그런 논쟁은 실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러스 늘어나는 이 상황은 경제가 재가동되고 경제 재가동이 본격화되고 나서 대략 한 2, 3주 지난 이런 시점에서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감소한다면 그건 뭐 다 해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잠복기가 2주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 지금부터 아주 관찰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네요. 한편 그 로이터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건 7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평균 환자 수가 3만 명성, 이거 상향 돌파할지 여부가 이게 이제 일단은 그 관심이 될 텐데, 이러면 이번 주 드러나겠죠. 이번 주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시적으로 3만 명 상향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추세가 지금 그렇죠. 단기 추세가. 그래서 미국이 다시 지금 바이러스 급증하는 게 좀 실망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놀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3만 명선 일시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조만간 하향 안정화 가능성 높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전제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다수인이 밀폐 공간에서 밀접 접촉하는 거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셜 디스턴싱 이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하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죠? 하여튼 그래서 걱정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2주가량 잘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 대략 201%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는 대략 한 126%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핏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이제 별명을 그렇게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마하 현인의 성적표인데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우수한 학생입니까? 열등한 학생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왜 못한 거냐 하면은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대략 지수만큼은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레버리지를 했다면은 201% 이상 수익 올렸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랄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는 이런 사람들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장 평균 이상 벌 확률 매우 낮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도 엠피리컬 테스트 엄청 많습니다. 예. 제가 대학원 시절에도 이런 논문 엄청 많이 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달라진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버핏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이 버핏과의 점심값 얼마나 낙찰될지 저는 이게 벌써 궁금해집니다. 예, 계속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분석한 기사, 저는 매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까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기사 계속 보면 말이죠. 버핏이 이런 성적이 저조한 이유를 3개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사
있는 것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를 정리했는데 1번 가치주, 성장주 요런 아주 애매한 용어를 이 기사가 차용을 해서요. 버핏은 주로 가치주에 투자를 해서 그렇다는 그런 논조입니다. 네. 일단 가치주, 성장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이 말 뜻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석 기사 헛소리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버핏의 그 리서치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하자면 버핏은 전통적인 그런 굴뚝주를 좋아했는데 지난 10년간 디지털 경제 주도한 주식들 이걸 놓쳤다. 이렇게 결과론적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 가지로 나눌 것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난 10년간 그 디지털 혁명, 인터넷 혁명 이거 지금 막 무르익어서 세상의 판이 확 뒤집어졌는데 이 글로벌 그 지배 구조를 바꾼 주식들이 바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 포트폴리오 평균 이하 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 말 지금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빙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말이죠. 오늘 요 모데나 주식 1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요 주식 한번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20불 때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주식이었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금년 한 3월 이후 3배가량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바로 백신주 열풍의 그 산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3월에 여기에 가령 그 포트폴리오 금액 따지지 말고 몽청 실었더라면 3배 나왔었죠. 3배 이상, 4배가량 나왔겠네요. 예. 5배 나왔겠네요. 실현된 수익률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당한 리스크 고려가 돼야 됩니다. 리스크. 수익을 얻기 위해 부담한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성적표. 이거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 할 겁니다. 예. 이거 여러 가지 그 방안들, 그 개량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살펴보는 거는 그 쟁점이 아니고요. 항상 이런 기사 볼 때는 결과론적으로 그 수익만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익 올리기 위해서 부담했던 그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예? 그거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 보면 신나게 놀자 해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제가 와스프 네트워크라는 이 영화 아주 재밌게 봐서 한번 그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경은 90년대 초에 쿠바하고 미국의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간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적인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로 살기 힘들어진 그 공산 독재 국가 쿠바, 요 쿠바를 탈출한 난민들, 어떨 때는 그냥 뗏목 타고 탈출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쿠바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마이애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부 쿠바 출신들이 쿠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요런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 하는 일은 미립국하는 그 쿠바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 미립국 했으니까 당장 있을 것도 없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 거처 이렇게 마련해주고 일자리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쿠바의 유명 관광지 주변 해변가에다가 몰래 폭탄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고 특히 미국 관광객들고 많이 가는데 심심한 한 번씩 폭탄 뻥뻥 터지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갑자기 괴 청년들이 나타나서 기관총 막 갈겨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객들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관광도 안 되면은, 관광객도 줄어들면 쿠바 경제는 더 망가질 거고, 체제가 붕괴될 거 아닙니까? 체제 붕괴가 빨라질 것이고, 그 후 망가진 쿠바에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돈이 많이 들 테니까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마약 운송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바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애미 저것들 민주화 탈을 쓴 테러 단체 아니냐 이겁니다. 네? 쿠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바 그 보안 당국이 1년에 그 사건을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몇몇 그 열성 쿠바인들, 잘 훈련된 쿠바인들을 위장망명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일부러 저 쿠바 민주화 단체에 침투시킬 필요도 없고요. 주인공들이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들이 가령 쿠바에서 비행기를 몰고 마이애미로 망명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뭐 군인 출신인 모양인데 미국이 조종한 건 장교 출신인 모양인데 이 사람은 바다를 헤엄쳐서 마이애미까지 헤엄쳐서 가갖고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완전히 사회의 주목을 받아갖고 뭐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겠죠.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이애미 있는 그 쿠바 민주화 재단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민주화 단체에 소속돼 갖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테러 활동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쿠바 당국에 알려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쿠바 그 주요 저명 관광 호텔 그 엄청난 폭탄 테러 사건, 그 배후가 바로 쿠바 민주화 재단이라는 이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 돼갖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그 반전은 이거 같습니다. 이 위장망명한 쿠바인들, 이 주인공들이죠. 미국 FBI가 미국에 대한 간첩죄로 모조리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간첩은 맞긴 맞습니다. 예, 간첩형이 맞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처단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쿠바 민주화 단체, 민주화 재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단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지금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90년대 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거 필름에 담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도 말이죠. 모든 민주화 세력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일부 그 민주화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 일부 세력들은 실패한 공선화 폭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지를 해서 사기 선동지를 지금 수십 년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도둑년 잡아 쳐넣으라고 말을 하는데 친일파 토착 왜구들이 거짓말 한다고 희한한 말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편 완전히 그냥 강철 투구 뒤집어 쓰고 지금 보호하는 이 기막힌 한국의 현실이 영화 보면서 쿠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희한한 그런 테러 단체하고 오버랩이 돼갖고 아주 씁쓸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